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그 분당에 있는 야탑동 매화주공 3단지 21평을 2015년도에 구입을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분당에서 뭐 2035 발표도 하고,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또 네.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서 재건축이 좀 전망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네, 이거를 물론 저는 거기 좀 약간 장기로 투자하려고 생각도 하고 네,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거를 뭐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건지 네,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망우동 경남 아파트 네. 또 제가 매입을 해보고 싶어 했었는데 이것도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네, 오늘 드렸어요. 여러 가지 궁금증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분당구 이 지역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탑 매화마을 쪽이 어딘가요? 저기 아마 성남시청 맞은편 쪽에 예. 도천 사거리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아니요. 있는데. 이름이 뭐냐고요, 이름. 매화주공 3단지. 주공 3단지요. 네. 예. 자, 우선 주공 3단지부터 하나 훑어볼게요. 네. 주공 3단지 역할은 봤더니 여기서는 멀어요. 그죠? 네. 네, 여기서는 멉니다. 그래서 일단 비역세권이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단지 규모를 봤더니 반듯하게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길쭉하게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형태의 단지는 참 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모양새가 예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단지냐 봤더니 대단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자, 이걸로 보면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얘는 이 용적률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현재 용적률이 낮게 정리가 돼 있어요. 네. 용적률이 낮아서 얘는 재건축이 가능해요. 얘는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게 왜 강조를 하냐면은 분당에는 거의 90%, 95% 이상의 주택들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거의 불가해요. 현재 용적률이 너무 높았어. 네. 근데 얘는 재건축이 가능해요. 근데 현재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이거 곤란하다. 그 생각은 머릿속에 지우세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는 그 순간적으로 부동산 정책상 필요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얘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모든 아파트에 같이 적용돼. 그럼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더 좋아지고 얘는 나빠진다.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좀 더 추가 부담금이 늘지는 몰라도 분양가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신축 자체는 당연히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정하냐면 국가에서 너 이거 얼마 이상 팔지 마 이렇게 무조건 국가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있어요. 네. 주변의 아파트 가격 최근에 거래했는 가격들이 다 그와 유사한 입지에 있는 지역의 그 아파트들을 같이 참고를 해서 분양가를 정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무조건 이 정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신축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게 분양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니까 당연히 기존 아파트보다는 높게 형성되는데 마음대로 높일 수는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적어도 일반 아파트보다는 규제를 받더라도 재건축 아파트가 좀 더 유리하지 불리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얘는 굳이 지금 뭐 특별한 게 이 지역 안에서 생각한다면 굳이 이걸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남 아파트라고 그랬죠? 네. 자, 경남 망우동. 아파트는 이거하고 유사한데요. 망우동에 양원역 쪽에 있는 그거거든요. 네. 맞죠? 네. 양원역을 좀 한번 내가 찾아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양원역 밑에 있는 경남 아파트는
그럼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얘가 얼마나 선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냐라는 거예요. 조그만하단 말이에요. 어디 찾지를 못해. 여기 있네. 여기 경남 아파트 있네요. 이렇게 아파트 규모가 뭐 대단지 규모도 아니고 망원역이 그렇게 선호되는 역은 아까 거기 분당보다는 역에서 조금 가깝지만 그렇다고 이 지역이 이렇게 그것도 갇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도 아니고 옆에 여기서부터 망우동, 신내동 일대가 서울에서도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로 유명한 데거든요. 그런 지역에 있는 재건축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성은 나와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얘기할 수가 없고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갖고 있는 걸 팔고 이걸로 가겠다. 저는 반대예요. 뭐 굳이 그렇게 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걸 놔두고 이거 하나 더 사겠다. 뭐 그것도 가능은 한데 굳이 지금 살 필요 있겠느냐. 몇 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 있는 아파트가 얘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경남 아파트 형편없어요. 이거 사지 마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굳이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굳이 그걸 팔아서 이걸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맨 먼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 선생님 네. 그러면 분당 거를 임대 그거 뭐 삽자 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내고 제가 네. 사고 싶다면 그걸 내고 이걸 사도 되는 건 뭐 큰 아닌지. 문제는 없죠. 그런 아. 것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규모 면에서 이제 혜택의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봐야 되고요. 하지만 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특히 이런 재건축 투자는 이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 하면 거의 10년, 15년 투자가 돼요. 맞죠? 네. 3년, 4년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15년 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잘 나간다고 했을 때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만 네. 15년 안에 어떤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세계적인 변수도 있겠고 우리나라 자체 내 변수도 있겠고 하물며 우리 시청자분 개인적인 변수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랬었을 때 과연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못 움직이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고려는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아주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런 리스크가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제가 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꼭 하고 싶다면 네.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고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금융위기 이후 한 2년 동안은 가격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꼭지점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요. 네. 근데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그 뒤로 2011년 가면서 내려가서 12년대는 완전히 내려갔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9, 10, 11, 12, 4년 걸렸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네. 내려갈 때까지는. 네. 그러면서 12년, 13년이 이제 저점을 찍었고 빠른 것이 13년 후반 때부터 올라왔다는 건데 그럼 지금도 우리도 만약에 그와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까지는 너무나 유사하게 흘러오고 있거든요. 그럼 2018년 고점을 찍고 지금 19년이잖아요. 네. 20년, 21년 가서 흔들리기 시작해서 22년도에 저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굳이 서두를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네. 끝나고 나서 제가 자동백 코너를 할 텐데 그거를 꼭 좀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